자, 10번 문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함수 fx랑 상수 k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fx가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gx가 연속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가번 조건. 절대값 x 곱하기 gx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근데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자, 수투에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보통 fx는 연속함수다, gx에 대해서 다항함수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누구에 대한 연속 조건이 나왔어? fx에 대한 연속 조건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fx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여기서 fx는 x-a분의 gx다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응? 틀려? 왜 틀려? 부모가 0이 될 수 있죠.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근데 지금 내 뉘앙스가 어때? 이렇게 좀 써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 지금 이 친구를 가지고 식을 전개해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fx가 뭐라 그랬어요? 연속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도록 그림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a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 뭐 해야 돼? 활용점 해야 되거든요. 맞니? 맞아? 그래야 연속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활용점이 맞을까? 활용점이 맞을까?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용점인 줄 알아요. 용에다가 눈에다 이게 딱 점 찍었을 때 이게 용이 날아갔다라는 그 저절 때문에 그 이사자성어가 나왔거든. 네, 활용점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자, 여기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gx가 이 다항함수가 누굴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a에서 뭐가 존재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진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숨어 있어요. 누가? x-a가 결국에 약분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논술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려요. 논술이었다면 뭐라고 써야 돼? 어떤 값 따로 써주셔야 돼요. b라는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논술에서 틀렸다라고는 안 합니다. 얘 근데 우리 굳이 쓸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쓰더라도 약분될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gx는 x-a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일로 와봐. 여기 있는 가번 조건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연속함수라는 gx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부모의 영인자 몇 개 있어? 부모의 영인자 몇 개 있어? 그럼 분자리 몇 개 있어요? 자, 지금 이 개념이 이번 6평 21번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6평 21번에 어떤 개념이 나왔었냐면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니? 라는 거 물어본 거였거든요. 이거 극한값 존재하니? 좌극한 몇이고요?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이 1이 됩니다. 생각해봐. x가 지금 우극한이면은 지금 x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죠. 그래서 x-1분의 x-1이 될 거고요. 좌극한이 됐다라는 건 x가 1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옵니다.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분자에 fx라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x는 x-1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겠다? 적어도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분자가 x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다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 자, 그러면 아니 이거 이렇게 쓸게요. 얘를 가지고 절대값 fx-k라는 친구는, 자, 이거 몇 차식이야? x가 0인 지점에서 이거 몇 차식이야? 0 근방에서 2차식이지. 맞니? 이게 x제곱 또는 마이너스 x제곱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뒤집어 깠을 수도 있지.
최고차항에서 몇인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항에서 1인 이차함수잖아. 그지? 근데 절대값을 씀으로써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면 절대값 씌우더라도 그냥 x제곱이 되겠으나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절대값 씌웠을 때 뒤집어 까지겠죠. 0 근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x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얘가 0 근방에서는 얘 또는 얘가 되겠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얘라는 게 아니라 언제? x는 0 근방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0 근방에서는 얘 또는 얘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자 그럼 절대값 fx가 뭐일 때? x제곱 더하기 k일 수가 있는 거죠.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쓴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거야. 누가? fx가. 그럼 fx 뭐가 돼요? 그냥 x제곱 더하기 k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맞니? 맞아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번 조건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나번 조건 뭐라고 나왔어? 나번 조건이 g2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자 g 있으면 뭐가 되니?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얘가 0인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냥 2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g2는 2분의 절대값 f2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fx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항상 어차피 x축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 k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되겠다? 2분의 f2가 뭐가 되는 거야? 4 플러스 k가 되겠죠. 맞니? 4 플러스 k가 되고 거기서 k 빼니까 4가 되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뭐로 확정되는 거야? 2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뭐가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1번 상황이 배제가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지. 자, 두 번째. 절대값 fx가 뭐가 되는 상황? 0 근방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절대값 씌웠더니 어떻게 됐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지. 그러면 원래 fx는 이렇게 생긴 건데 뒤집어 까서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야. 이 구간 내에서. 야 그럼 k는 0보다 어때? k 0보다 어떤 상황이야? 네? k 0보다 어때? 지금 이 식이 얘가 된 거잖아. 그럼 k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죠. 맞니? 자 k가 0보다 큰 상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g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g2는 2분의 절대값 f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2라는 지점이 자 절대값 f2를 써줘야 되는데 2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맞니? 자 요 함수는 뭐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고요. 요 식은 뭐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k인 상태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절대값 f2를 계산할 때 만약에 2를 여기다 대입한다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게 되는 거고요. 2가 이쪽으로 빠져있다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겠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k-4가 될 거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겠다? 4-k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게 뭐였다면 k-4였다면 kk 없어지고 나서 뭐만 남아? 2만 남겠다. 성립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4-k를 넣어봐.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4-2k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 이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몇이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2면 k 몇인데? 3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fx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식이 뭐가 되겠다? 이 식이 fx가 되겠다라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몇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4 대입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16-3 답은 13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부분은 그냥 계산 과정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0 근방에서 x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 그 해석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요. 자 12번 문제는 이거 니네들 풀어본 거 보고 선생님이 조금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질문도 안 했어요.
다들 맞아가지고 신나 있더라고. 많은 친구들이 맞긴 했는데, 자 먼저 자 상수 a가 있다. 자 여기에는요 함수 fx가 ax 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a x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밑에 이 그림이 안 주어졌잖아? 밑에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편하게 풀었는데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 식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문자 a가 도입됐죠. 그지? x 말고 a라는 문자가 있지. 이럴 때 a 값과 상관없이 a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지는 바로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이 워딩 언제 들어봤어? 자, 실수 a와 관계없이 실수 a 값과 상관없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이거 언제 배우니? 1학년 한등식 때 배워요. 1학년 때 그때 나온 내용이거든. 한등식이라는 게 뭐야?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보통 한등식 문제 나왔을 때 그 상관없다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밑에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A를 가지고 있는 놈과 안 갖고 있는 놈으로 쪼개쳐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이렇게 바꿨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A 값과 상관없이라고 그랬지. 그 말은 A에다가 1을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억을 대입하든 조를 대입하든 무조건 지나는 점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 A 값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A에 붙어있는 이 괄호 속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조를 넣든 0.1을 넣든 상관없이 영향을 안 받으려면 이 값이 뭐가 될 때? 이 부분이 0이 될 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가 0이 될 때가 언젠데? 0과 2일 때지.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x가 0일 때 함수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0,0을 지나는 함수다. 두 번째, 얘가 0이 되는 상황 x가 몇일 때야? 또 2일 때죠. 2, 뭐를 지난다? 2,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맞죠? 이해되죠? 지금 이 포인트를 묻는 문제 분명히 있어요. 모의고사 보면은 이 포인트 잡아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림을 줬기 때문에 좀 이거랑 상관없이 막 풀 수가 있는데 자 문제 주어진 그림을 그려볼게요. fx랑 더불어서 gx가 주어졌는데 gx가 x 아니면은 1 아니면 3-x래. 언제? 지금 구간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나서 fx랑 gx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데 지금 gx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 gx라는 함수 역시 0,0과 2,1을 지나고 있어요. fx랑 gx가 동시에 지나고 있는 점이 0과 2,1이다. 0,0과 2,1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 넓이를 a, 여기 부분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b-a가 뭐다?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그럼 니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넓이 구하고 이거 넓이 구해가지고 얘에서 얘 빼가지고 2분의 1이다 식 썼을 거예요. 그럼 여창이한테 뗐지? 맞아야 돼요 이거. 혼나요 이거. 생각해봐. 자, 지금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럼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등변사다리꼴이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좀 큰 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되겠지. 맞니? 노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넓이 뭐가 돼? 요 넓이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여기 2분지 1 될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2분지 3 될 거예요. 맞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 넓이 차는 몇인데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이야? 1이지. 1이지. 1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겐세이를 놔가지고 차이가 뭘로 좁혀진 거야? 2분의 1로 좁혀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넓이는 A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한테 추가를 했고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빼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색칠한 부분 넓이 뭐가 되겠다? 원래 1 차이 나던 게 이 자식 두 개가 작용을 함으로써 차이가 뭘로? 2분의 1로 좁혀졌죠. 맞니? 그럼 지금 이 부분 넓이 뭐가 되겠다? 얘가 4분의 1 되겠다라는 게 바로 나오지. 이거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각각 넓이를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부분 넓이가 4분의 1이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삼각형에다가 4분의 1 더하고 기존에 있던 이 삼각형에다가 4분의 1을 빼므로써 차이가 뭐로? 2분의 1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공식 쓰면 되잖아. 그치? 니네 공식 다들 외우고 있잖아. 뭐가 돼요? 자, 이 넓이는요 6분의 최고차 함계수 몇? a 곱하기 2-0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되겠다. 3분의 4의 a가 4분의 1이다. a 몇이 되겠다? a는 16분의 3 나오겠다라는 거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돼? 알겠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14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드립다 계산을 한 다음에 해석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계산을 한 다음에 맞았으니까 넘어가요. 니네 지금 막 엄청 어려운 필러 문제 시험장에서 끝까지 풀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킬러 문제를 어떻게든 노가다를 해서라도 풀 수 있을 시간만 확보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 지금 앞선 문제들 최대한 시간 단축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있었다. 그럼 시간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얘네들 시험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이렇게 봤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응? 그러니까 다 무지성으로 그냥 막 풀어갔단 말이야. 계산만 드립다 해가지고. 단축시킬 구석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아요. 시간 단축을 우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금 프린트 풀고 있는 거 있잖아. 응? 선생님 교재 풀고 있는 거. 그거 공부하는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갖추기 위해서는 앞선 문제들에서 충분히 시간 단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2점, 3점짜리 17문제에다가 9번, 10번, 11번 세 문제를 추가하면 20문제거든요. 그 20문제 푸는데 본인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해봐. 일반적으로 84점 고정 나오는 친구들 있지. 84점 정도. 그 친구들이 한 22분에서 3분 찍어요. 그 20문제 푸는데. 존나 빠르네? 아니야. 뭐 96점, 100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12분, 13분 찍어요. 거기. 그럼 생각해봐. 10문제 놓고 걔네 90분 갖고 노는 거야. 충분한 시간 갖고 푸는 거라고 걔네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번 시간 남을 때 뭐 저한테 비니 모의고사 달라 그래서 한번 받아 가시든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 14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가 있는데요. 자, gt가 어떻게 정의됐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는 구간 어디에서? 뭐가 나왔어? 반닫힌 구간이 나왔어요. t보다 크고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내에서 뭐? x, fx를 뭐로 정의하겠다? gt로 정의하겠다라고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반닫힌 구간 나왔죠. 닫힌 구간으로 나왔다면 구간을 어떻게 잡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fx만 뭐라면? 니네 연속함수 파트에서 정리 2개 배우거든요. 뭐랑 뭐 배우니? 안 배워? 배웠을 텐데 다들 정리 2개 배워. 무슨 정리랑 무슨 정리? 얘가 앞반 갔어. 얘가 앞반을 갔어. 얘가. 아니다. 다음 주에 온다 그랬다. 오늘만 여기 앞반에서 온다 그랬어. 자, 오늘 이 친구 대체할 사람. 자, 우리가 연속 파트에서요 뭐를 배우냐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주어졌다면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존재한다. 무슨 정리야?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워요. 그 다음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fa보다 큰 k값이 존재하고요. fb보다 작은 k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fx가 k가 되는 그 지점이 무조건 존재한다. 무슨 정리야? 사이값 정리가 또 있거든요. 응? 뭐가 됐든 닫힌 구간으로 나왔었다면은 최대 최소의 정리 때문에 무조건 최대값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야? 지금 뭔가 좀 하자가 있거든? 이 조건이? 한쪽이 뭐로 나왔어? 열린 구간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이 구간에서 무조건 최대값 존재한다. 맞아? 그래프 개형과 상관없이 fx가 연속함수면 이 구간 내에서 무조건 최대값 존재하니? 어떤 상황 생각할 수 있어? 감소하는 함수가 주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림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 x는 t가 있고 x는 t 플러스 2가 있다고 해봐. 자,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 존재하니? 여기가 열려있고요. 여기가 닫혀있어요.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 있어? 선생님 얘보다 조금 작은 곳이요. 죽여버릴 거야. 자, 이거 최대값 없는 거야. 그지? 이러면 최대값 없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왼쪽이 이렇게 솟아있다. 확연하게 왼쪽, 이 열린 구간에 있는 이 왼쪽 끝이, 이 극단이 솟아있다. 그러면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아는 상태에서 다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자, fx 몇 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최고차 함수가 1이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경은 얘 아니면 얘가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맞니? 자, 이 상태에서 나번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요. G1이 뭐랑 같다? F2랑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랑 얘는 그냥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계속 증가하는 함수지. 구간을 어떻게 잡든지 상관없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구간을 어떻게 잡든지 t부터 t 플러스 2까지에서의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서 나오겠어? t 플러스 2가 닫혀 있으니까 무조건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얘랑 얘 상황에서는 gt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다? f t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g1이 f2라 그랬거든요. 이걸 만족하지 않죠.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탈락되는 거야. 자, 계속 증가하는 함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지워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친구 시간 없으면 그냥 이거 바로 그리시면 돼요. 설마 이상한 거 나오겠니? 자, 이렇게 잡아줬을 때, 자, 그럼 봐봐. G1이 F2가 됐어요. 그럼 구간을 어떻게 잡는 거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어디 존재한다? 최대값이 어디서 존재한다? 2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지. 맞니? 그러면은 1부터 3 사이에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딱 2에서 딱 혼자 솟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니?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홀로 솟아 있다?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돼.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1부터 3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서 확 솟아 있으려면 3이라는 지점이 얘보다 우측으로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3이라는 친구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2에서 홀로 솟아있게 된단 말이지. 맞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간격을 얘기할 때 이 간격이 뭐보다는 1보다는 어때야겠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3이 여기까지 있어도 돼. 1부터 3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2랑 3에서 함수값이 같다면 F2랑 F3이 같으니까 최대값은 F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3이라는 점이 오른쪽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 이 간격을 K라고 했을 때 K는 뭐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 이 간격이 1보다 커야지 3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니? 맞니? 자,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조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 G0랑 2G-1 같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가번 조건에서 선생님 지금 아직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거든요. GT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존재해야 된대. 무조건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 자, 지금 얘가 항상 존재하려면은 지금 좀 약간 불편해지는 곳이 하나 나오거든요. 어디가 좀 불편하니? 아까 뭐라 그랬어? 좌측 극단이 홀로 솟아있으면 안 된다라 그랬지. 그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된다라 그랬지. 왜? 좌측 끝이 홀로 솟아있으면은 열린 곳에서 딱 솟아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곳에서 혼자 솟아있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럼 지금 좌측 극단이 뭐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어. 좌측 극단이 어디가 됐을 때? 여기 2가 됐을 때. 그러면 2부터 어디까지 잡았을 때? 4까지 잡았을 때 최대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럼 4라는 점이 여기보다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4라는 점이 얘보다 오른쪽 빠져 있어야 돼. 4가 여기에 있게 되면은 2부터 4까지 구간 내에 최대값 있어 없어? 열렸고 닫혔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어져요. 그지? 그러면은 4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 여기로 넘어가야 돼. 4가 여기로 넘어갔다라는 거는 K값이 뭐보다? 2보다 어때야겠다? 커 작아. 4가 이쪽으로 넘어가려면은 얘가 2고 얘가 4니까 지금 이 간격이 2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자, K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할 수 있잖아. 그지? 네. 예. 유후. 아, 그러면 이제 다들 대답을 네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유후. 자, 다 같이. 자, 맞아 틀려. 유후. 그쵸.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요 조건 하나만 더 볼게요. G0가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 0부터 2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유후. 자, 0부터 2까지 구간 잡게 되면 2에서 무조건 최대값 나오겠다. 맞니? 그치? 그러니까 G0는 뭐가 된다? F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G-1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맞니? 그러면은 최대값 어디서 나오겠다? 1에서 나오겠다. 맞니? 자, 그래서 G-1은 F1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F2가 F1의 몇 배?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1이라는 점 어딘가 있을 건데 야, 얘 1,a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2a 2,2a가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은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간격 뭐로 잡았으니까? k로 잡았으니까 얘를 2 플러스 k다 라고 썼을 때 우리는 fx에 대한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fx에서 요 라인, 이 라인 뭔데? y는 뭐? 2a fx에서 2a를 뺐더니 뭐가 되더라? x-2의 제곱과 x-2-k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맞니?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 있어요? 2,a는 대입해서 만드는 식이야. 어? 자, 누구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는 점 누구 있어? 1,a 하나 있죠. 맞니? 자, 그래서 1,a를 대입해보면요. 좌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a는 1 곱하기 1 대입하니까 마1 k a는 1,k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x를 a랑 k가 혼용되어 있는 식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k라는 문자 하나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어? 문제 푸는 과정은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야. 어? 변수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이용한다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겠다? x-2의 제곱 곱하기 x-2-k 더하기 2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a 자리에 뭐 넣을 수 있어? 2 더하기 2k 넣을 수 있는 거죠. 맞니? 2 더하기 2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구하랬어? f4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4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요. k의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4만 대입하면은 k에 대한 몇 차씩 나오는데 1차씩 나올 건데 그 1차씩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써보자. F4는 4 곱하기 2-k 더하기 2 플러스 2k 얘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2k 더하기 10이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k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니까 2k의 범위는 2부터 4까지 10에서 2k를 뺀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범위 뭐가 되겠다?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그리 복잡하지 않은 해석 후에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과 이 조건 가지고 그래프 개형 해석한 다음에 답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니네가 지금 사실 이번에 아마 7월 덧붙되게 못 봤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어? 해석에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은 이번 7덧붙 되게 어려워요. 어? 근데 평소에 막 계산 실수 조금 많이 하고 이랬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번에 잘 봤을 거야. 해석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계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해석이 또 굉장히 거창하거나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 해석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인 약점이 해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석 위주의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약한 게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약한 게 해석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그냥 넘어가고요. 2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11번 문제는 지금 빨리 풀어보시고요. 뒤에 플러스 알파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13번 문제는 gx 그래프 개형까지만 잡으시고 계산까지는 하지 마세요. 자, 11번 문제 풀어주시고 13번 문제는 gx 그래프 개형까지만 잡으면 됩니다. 시작. 자,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요.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끝입니다. fx가 얘 마이너스 이거 그냥 끝이에요. 표정이 왜 이래? 그래, 씨발 잘났다. 이런 표정으로 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우리 지금 10번에서 했었거든요. 오메가 10번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근데 뭐가 달라졌니? 아까는 지금 얘가 미분 가능이 아니라 뭐였어? 연속이었거든요. 그치?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gx를 가지고, 자,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가 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절대값 x-1분의 fx 더하기 4 x-1이다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그랬어. 서술형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지금 분모에 x-1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놈이 있으니까 분자에 있는 친구는 x-1이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얘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네모에 뭐 들어가는 거야? 어떤 1차식 들어가는 거야.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식은 3차식이거든요. 근데 우선 연속성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분자는 x-를 2개 이상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21번 개념이라고. 6평 21번 개념. 자, 근데 이 사실을 알 때
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보겠다고.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1보다 크면 얘 절대값 없고 그냥 나올 거니까 x-1 곱하기 뭐시기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이거 x-1로 그냥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준 거야. 그럼 이렇게 돼요? 1보다 작을 때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1 곱하기 네모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네모가 x-1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gx를 그렸을 때 1이라는 지점에서 나 요거 좀 한번 그려볼게. 범위랑 상관없이 얘를 그려볼게. 1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야 돼? 뚫어야겠지. 이 식이 x-몇 개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얘가 x-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를 전제로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x-몇 개만 가지고 있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뚫어야 된다고. 선생님 곡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보라고. 뚫어야 된다고. 그럼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씌운단다. 얘보다 작은 곳에서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뭐가 발생해? 첨점 발생한단 말이야. 네모가 x-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첨점이 발생을 해요. 이쪽과 이쪽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뿔마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이렇게 생긴 어떤 곡선에 대해서 첨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맞니?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이 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네모가 누굴 가지고 있어야겠다? x-를 또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네모가 아니라 그냥 x-1로 확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친구가 x-1의 세제곱이다라고 놓고 나서 계산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자. 아까 그 문제랑 합쳐서. 자, 지금 여기에서 얘는 fx다라는 식이 나왔을 때 첫 번째 gx가 뭐라면 gx가 연속이라면 fx는 x-1을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결론 내리면 돼요. 두 번째 gx가 뭐가 되냐면 미분 가능하려면 fx는 x-a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알겠어? 그러면 지금 우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얘가 괄호라고 해봐. 그냥 괄호라고 해봐. 이렇게 났을 때 자, 지금 gx가 연속이라고 나왔으면 fx는 x-알파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되지.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gx가 미분 가능하려면 결론 좀 내보실래요? 자, 지금 여기에서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gx가 미분 가능이라고 나왔다면 fx는 x-알파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 얼굴 보지 말고 한번 써봐. 자, 지금 이 상황에 이제 괄호로 바꿨어. 절대값이 아니라 더 기본적인 상황으로 바꾼 거야. 자, 여기서 gx가 연속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fx가 x-알파 곱하기 뭐식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gx가 뭐라면? 미분 가능이라고 나왔어. 그럼 fx는 뭐라고 쓰면 될까? x-알파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몇 개면 돼? 2개야? 3개야? 4개야? 5개야? 몇 개가 되겠어? 생각해봐. fx 지금 다항 함수인 상황이야. 자, 지금 연속 먼저 조건 만족시켜야겠지? 그럼 fx는 x-알파 몇 개 가지고 있다? 한 개 이상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약분하게 되면 뭐가 돼? 약분하면 뭐가 남아? 그냥 다항 함수 남잖아. 맞아? 그냥 다항 함수 남아있으면 그냥 무조건 미분 가능하죠? 맞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야. 미분 가능성이나 워딩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우변에 있는 fx 다항 함수라고 나왔다면 지금 우리 절대값 함수 때문에 절대값 함수는 거기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에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인수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것 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약분하고 나면 그냥 다항 함수만 딱 남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고. 약분을 하고 나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x-알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이 알겠어? 절대값일 때랑 절대값이 아닐 때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여기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차함수래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대. 뭐 지금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fx를 가지고. 자 근데 gx가 나왔어요. gx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뭐다? 뭐라 그랬어? gx 뭐다? 뭐야?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미분 문제. 구간 분할 함수에서 다항함수랑 다항함수로 나왔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워딩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뭐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차이함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hx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hx가 연속이다라고 나왔다면 우리는 얘랑 얘의 차이함수가 누굴 인수로 갖는다? fx-gx가 누구를? 그냥 x-a를 인수로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왜? 자 이거 니네 연속 토건 나오면 뭐 어떻게 푸니? fa랑 ga가 같다 풀지. 맞니? 여기다 a 대입하고 여기다 a 대입해서 함수가 같다라고 해서 풀잖아. 그치? 그거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hx가 미분 가능하대. 그럼 차이함수는 누구를? x-a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야. 왜? 자, 요 함수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니네식 뭐 쓰니? fa랑 ga가 같아요. 두 번째 f'a랑 g'a가 같아요. 이거 쓰지. 그지? 그러면 fx-gx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었을 때 a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죠. 미분해서 a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또 0 되는 거죠. 대입해도 0이고 미분해서 대입해도 0이라면은 그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2개 이상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fx-gx라는 친구는 x-a라는 친구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부함수의 차이함수가 누굴 인수로 가지고 있다? 부함수의 차이함수가 누굴 인수로 가지고 있다? 누구? 이걸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x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지. 맞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얘에서 얘 뺄게요. 뭐가 돼요? 1 플러스 k x fx라는 친구가 있어. 차이함수야. 얘가 누구를? x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라고 쓰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은 여기 앞에 x 하나 있으니까 fx가 x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1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다? 0,0을 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fx가. 그럼 지금 fx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로 확정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문제 13번 문제가 포인트가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fx가 확정이 되고 gx의 개형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럼 그림 그려볼까? 자, 지금 g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배고파. 0보다 클 때 x 곱하기 fx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 뭐라 그랬어요? xfx, 여기 지금 선생님 점성으로 표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k배를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대형이 이렇게 k를 곱해놨으니까 뭐 좀 생긴 건 다르겠지. 볼륨은 다르겠지. 이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그림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얘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밑에 뭐가 나와 있어?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놨어요. 뭐를 가지고? 부등식을 가지고. 이 부등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나온 거야?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라는 놈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 집합을 a라고 했고요.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라고 했습니다. 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 부등식 풀면은 근이 어떻게 나와? 부등식 풀면 근 어떻게 나와? 근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나와? 범위로 나와요. 니네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부등식 풀면은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여기서 배우잖아. 그치? 뭐가 하여튼 범위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든 범위로 나온다. 그럼 범위로 나왔을 때 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그 구간이 엄청 좁다 하더라도 0부터 0.0000001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실수의 개수는 몇 개야? 무한개가 되버리죠. 부등식의 근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무한개가 돼야 돼.
근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부등식을 풀었는데 근의 개수가 유한계가 나왔다는 거는 그게 100개가 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야. 100개도 뭔데? 선생님 100개는 엄청 많은 거잖아요. 무한계에 비하면은 1이나 100개나 0.1개나 똑같이 병신들이에요. 졸라 적은 거란 말이야. 엄청 적은 거야. 유한계다 특이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유한계다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글씨가 안 보이니? 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은 부등식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부동 방향이 반대로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근의 개수가 2개네? 유한계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gx가 거의 모든 곳에서 g'1 x-1 더하기 g1보다 더 위에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할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상황도 몇 번은 있어? 2번은 있는 거지. 그럼 그 2번의 상황이 언제다? 그 해는, 그 근은 언제 성립한다? 등호 성립할 때예요. 방정식의 근이 이 부등식의 근이 됩니다. 결국에. 자, 그럼 봐봐. 얘랑 얘를 비교했는데 우변이 의미하는 게 뭔데? 우변이 의미하는 게 뭐야? 1,G1에서의 접선이죠. 맞니? 여기 1,G1이라는 지점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싹 그렸는데 이 접선보다 전 범위에서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를 골랐다면 여기서 접선 싹 골랐을 때 전 범위에서 얘가 더 큰 거 맞아? 아니지. 이쪽 구간 전부 다 더 작아지지.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얘를 골라볼게.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이 접선이 얘보다 항상 밑에 있게 만들 수 있죠. 맞아? 그런데 근의 개수가 몇 개니까? 2개라고는 했으니까 같을 때가 몇 번 있다? 같을 때가 2번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접선이 이 기존에 있는 gx라는 함수랑 교점이 몇 개다? 2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지금 아직 떨어져 있잖아. 얘 볼륨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여기서 접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딱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딱 2개 나오지. 일반적으로 다 어디에 있고? gx가 접선보다 더 위에 있고 두 곳에서만 만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부등식 나왔을 때 이 근의 개수가 유한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다 얘로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다 얘가 되면은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때에 대해서만 뭐? 등호 성립 조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2가지 포인트를 꼭 잡아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림은 이 상황 잡아주시면 되고요. 계산은 하지 마세요. 계산 되게 더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3번까지 마무리하고요. 21번은 풀어볼 친구들은 풀어보시고 저한테 개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1번 가지고 내용 설명만 한번 딱 하고 나서 끝냈었거든요. 자, 4주차 교재 지금 4주차 교재 안 가져온 친구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저희 프린트 뒤에다가 11번부터 15번까지 넣어놨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나눠줬던 지지난주에 나눠줬던 거 안 가져온 친구들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11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하니? 두 함수의 합 또는 차에 대한 미분 가능성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 두 함수의 합 또는 차가 전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이럴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에는 알파랑 베타에서만이라고 썼을 거야.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fx가 x는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fx는 알파 말고는 다 미분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gx가 알파 말고 다른 곳에서 미분 불가능해져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지. 그치? 그치? 나는 이거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 하자가 있는 알파라는 지점을 이 친구도 동시에 뭐를 만들므로써 하자를 만들어내므로써 동시에 서로 호환되도록 서로 보완해주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gx도 어디에서만? 알파에서만 미분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11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 너무 배고픈데? 지우개 먹으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건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 절대.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대학을 갔다. 그럼 제가 그때 서울 각지에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내용이에요. 야, 니네 대학 가봐. 남학생들은 이쁜 여학생 만나서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딱 가서 먹였는데 사줬어. 먹으라고 사줬어. 여자애가 씨발 존나 맛없어. 상처받을 거 아니야.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남자친구 데리고 갔는데 존나 멋있어. 그럼 남자친구가 어떻겠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야. 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서울 각지에 있는 떡볶이집이랑 짜장면집은 다 꿰고 있어요. 그 좀 분위기 좋은데 이런 거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선생님 저 지금 어디 동네 와 있는데 이 동네 맛집 좀 소개해주세요. 원래 화장실 가서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고 나서 딱 데리고 가는 거야. 떡볶이집도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구별로 있어. 유명한 데가. 또 이게 맛집으로 그릴 수도 없고. 내가 이게 원래 수능 다가오면은 11월쯤에 수능 며칠 안 남았을 때 그때 수업하면 니네 짜증낼 때거든요. 그때 여기다 이제 서울 지도 그려가지고 여기 광진구에 어디 기대하세요. 그때까지 버틴 자들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 계속 볼게요. 두 자릿수 A, B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하여 fx가 뭐다? x-a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gx가 x-b, x-3b, x-a, fx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절대값 fx 더하기 8 마이너스 k 곱하기 절대값 gx라는 친구가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더한 함수에 대한 아니 뭐 뺐다라고도 할 수 있고 뺐든 더했든 두 함수의 합도는 차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 얘가 미분 불가능한 곳은 얘가 다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그려볼게요. 이 그림 어떻게 생긴 거야? 이 친구에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려줄 거야.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었다면은 얘를 얼만큼 이동시켜서 마이너스 8만큼 이동시켜서 A-8이라는 지점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뭐? FV 이렇게 됩니다. 나 지금 얘 그렸어. 이제 나 요거 그릴 거야. 자, 그러면 그려봤더니 이 친구가 어디서만 미분 불가능해요? 어디서만 미분 불가능해? A-8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지. 그럼 결론. 얘도 어디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A-8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돼. 맞니? 자, 그런데 지금 절대값 속에 있는 자식을 봤더니 fx를 x-a라고 놓는다면 지금 주어진 gx의 x절편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 절대값이 미분점이 몇 개 나오는데? 3개 나와버린단 말이야. x절편이 3개니까 다 꺾어 올려버리면은 미분점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안 되겠네? 그지? 혼나야겠네? 그지? 안 된다고. 그럼 지금 이 친구도 몇 개의 점에서만? 딱 한 개의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려면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는 누구 또는 누구랑 같아야겠다. B 또는 3B와 같아짐으로써 한 근이 뭐가 되도록 중근을 갖도록 만들어주면은 X절편이 몇 개가 나오는데 B랑 3B 2개가 나올 건데 한 곳은 절대값 씌웠을 때 뭐가 돼? 첨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얘랑 같은 지점, 요 지점은 뭐가 돼야 되고요? 첨점을 만들어내야겠지. 여기서 X축을 뚫는 어떤 개형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지금 두 개의 인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B랑 3B라는 인수가 있는데 하나는 뚫고 지나가야 되고 하나는 접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접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A가 도와줘서 중근을 가짐으로써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이곳은 뭐 해야 되고? 뚫어야 되고. 이곳은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근데 뚫는 곳과 접하는 곳을 비교했을 때 접하는 곳이 더 어디? 우측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가 B고 여기가 3B로 확정이 될 건데 그림 그려보면은 할랄랄랄라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야. 맞아요? 얘가 GX 되는 거야.
그럼 A랑 누가 같다? 3B가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간격은 뭐가 되겠다? 8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 간격이 뭔데? B부터 3B까지 몇? 2B가 되는 거죠. 2B가 8이다? B는 몇이다? B가 4가 나오는구나. 아, A는 12가 되는구나 라고 써줄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서 미분 가능성 조사할 거야? 어디서? X는 몇인 지점? X는 몇인 지점? 4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것도 절대값이면 여기서 점점 발생하는 거잖아. 맞니? X는 몇인 지점? 4인 지점에서 연속성을 확보했으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써볼 거야. 자, 이 함수는 좌미랑 우미가 뭐가 되니? 얘랑 얘 기울기 몇이랑 몇이야? 기울기 1이랑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맞니? 기울기 1인 놈 절대값 씌운 다음에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당연히 얘 기울기 1이고 얘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좌미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우미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니?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쫙 꺾어 올렸으면 우미랑 좌미가 각각 네모랑 마이너스 네모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기울기 네모면 이거 마이너스 네모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좌미가 마이너스 네모, 우미가 네모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다 뭐까지 곱해놨어? K까지 곱해놨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네모 플러스 K 네모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얘에서 얘를 뺀 거랑 얘에서 얘를 뺀 게 어때야 돼? 같아야겠다. 그러면은 마1 더하기 K 네모가 1 마이너스 K 네모가 같다. 윗줄과 아랫줄은 어떤 관계? 뿔마 관계이기 때문에 같아지려면 값이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K 네모가 몇이 된다? 1이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점에서 기울기 네모값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몇이야 네모? X 절편에서의 기울기는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거리곱 이용하라고 했잖아. 자, 3차 함수에서 X 절편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거리곱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거리곱 이용하면 어떻게 돼? 최고차 함계수 곱하기 이 길이 제곱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함수 최고차 함계수 몇이야? 1이지. 그럼 지금 이 점에서의 기울기 몇이 되겠다? 8의 제곱 64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지금 네모가 64입니다. 자, 그러니까 K는 몇이 되겠다? K는 64분의 1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자,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실수 K에 대하여 K 64분의 1 곱하기 GA 플러스 B 구하라고 그랬는데 GX는 뭐예요? GX는 X-4 곱하기 X-12제곱 12제곱이니까 여기다 몇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10이랑 4 더해서 16 대입해주면은 64분의 1 곱하기 뭐니? A 플러스 B가 몇이야? 16이지? 16 대입하면 12 곱하기 4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얘가 4 곱하기 3이니까 4 3개 약분하면 이제 날라가고요. 답은 3 나오겠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계산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소재는 쉽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나와봤자 뭐 12번이나 그러니까 뭐 21번 정도? 이 정도니까 편하게 접근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이거 되게 좋거든요, 문제가. 아마 지금 여기 단원에 있는 15문제 중에서 12번이 선생님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여요.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인데, 자, 해석을 빨리 해봅시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다. 자, fx가 3차함수고요. 실수 a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주어졌습니다. gx가 fx랑 fa로 구성되기 때문에 fx는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상수함수를 쭉 이어 붙여주겠대요. fx에다가. 그런데 지금 gx가 무슨 함수라고? 야, 무슨 함수래? 무슨 함수? 이거 한글이야.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fx 그래프형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함수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형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겠죠.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A라는 어떤 지점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를 그려주는 거야? 그 지점부터 쭉 이어지는 상수함수를 그려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그림에서 지금 상수함수를 이어 붙여놨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어디에 이어 붙여야겠어? 좌미분계수가 1인 곳에 이어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할랄랄라 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A라는 점 잡을 수 있어 없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어디다 붙이든 상관없이 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그림은 지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림. 역시 기울기가 뭐가 되는 점에다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에 이어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 이렇게 이어 붙여주시든지 4 이렇게 이어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밑에 조건 좀 볼게요. 자, 새로운 함수 HT라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HT가 뭐야? 자, 이제 문자 많아지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HT라는 친구를 절대값 gx-t라는 자식의 미분점 개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누구를? HT를 이 자식의 미분점 개수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어디서 미분 불가능해? 이 함수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gx가 되는 친구들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러 개 그려놨거든요. 자, 얘 가지고 얘기해볼까? gx랑 t를 가지고 차이함수를 만든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점 개수를 찾을 거야. 자, 밑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몇 개? 미분점 몇 개? t가 여기 있어. 미분점 몇 개야? 1 맞아? 이해돼? 잡고 꺾어 올린단 말이야. 걸쳐져 있는 부분 꺾어 올린다고. 하냐 0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죠?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1로 쭉 가다가 0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가본 조건 봐봐. HT가 최대값이 몇이래요? 2래요. 그럼 지금 이 개형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되게 간단한 얘기야 이거. 자, 이번에는 이거 고른 상황으로 생각해보자. 어차피 얘랑 개형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2다라는 조건에 유배가 됩니다. 또 안 돼요. 그럼 남은 건 누구뿐이야? 얘뿐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만 남았습니다. 한번 해보자. 몇 개? 1 여기까지 와도 1 맞아? 올라가는 순간 몇 개? 2 응? 몇 개? 몇 개? 빵개 쭉 빵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개형을 갖고 얘가 gx거든요. 이 개형을 가지고 ht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자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으면 몇 개? t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으면 몇 개야? ht가 1이 됩니다. 맞니? 자, 그 다음 이 극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에 있으면 몇 개가 돼요? 2개 되는 거죠. 2개가 됩니다. 그리고 t가 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몇 개? 빵개가 돼요. 맞니? 맞아?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 그지? 자, 여기까지 해서 나는 누굴 그렸어? HT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번 조건을 동시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번 조건 보시면은 이게 진짜 잘 해석하세요. 0부터 HT까지 누구를? 절대값 GS를 S에 대해서 적분을 했더니 몇이다? B가 된대요. 이거 만족시키는 T값이 뭐? 4보다 작다가 된대. 얘를 만족시키는 이 T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요. 4보다 작다래요. T값이. 근데 여기 지금 이 함수에서 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 여기다 갖다 대는 상수함수 역할을 하는 놈이야. 자, 두 번째 조건. 나머지 조건 두 번째. 0부터 HT까지 누구를? 또 절대값 GS를 적분하는 거야. 이걸 적분했더니 뭐가 되는? F0가 되는 이걸 만족하는 T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대요. 야, 근데 생각해봐. 여기 HT에는 뭐 넣을 거야? 누구 넣는 거야? HT에 함수 값 넣는 거지. 근데 HT라는 이 함수의 치역은 뭐밖에 없니? 봐봐. 치역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0, 1, 2 중에 하나죠. 맞니? 자, 근데 봐봐. 뭐를 기점으로 해서? 4라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4보다 작을 때로 나왔어. 자, 다시. 4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요.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로 나눴어, 범위를. 어떤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눴다고. 자, 그럼 지금 어떤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함수값이 바뀌는 지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죠. 맞니?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4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에요.
여기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뭐야? 크다지 이 지점은 맞니? 얘보다 클 때 2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다 여기가 4다 1번 2번 1번이 되는 거야. 얘가 4로 확정되는 거죠. 이해돼?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HT 자리에다 뭐를 그냥 대입할 수 있는 거야? 0을 그냥 대입해 줌으로써 뭐부터 뭐까지? 0부터 0까지 적분을 해서 그 값이 뭐가 돼요? 이씨 여기잖아. 0부터 0까지 적분해서 그 값이 뭐가 된다? F 제로가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럼 또 뭐도 나왔어요? 0부터 0까지 적분했다가 나왔으니까 얘는 몇이다? 0부터 0까지 적분했다고. 적분 구간이 0이라고. F 적분. 자, 그러면 또 이제 봐봐.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작다를 만족시키는 4보다 작다일 때 이걸 적분했더니 계속 뭐래요? B래. 그러면은 지금 여기 HT에는 뭐를 넣었을 때? 자, 4보다 작을 때 HT는 뭐 아니면 뭐야? HT의 함수값은 뭐 아니면 뭐야? 야, 이거 숫자. 우리 조카 철수도 이건 알아요. 이거 몇이야? 3.2 이래요. 알아. 얘보다 작을 때면은 HT는 어차피 2 아니면 1을 넣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여기서 무슨 얘기 할 수 있겠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HT에 뭐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누구를 적분한다? GS를 적분했다. 얘가 뭐랑 같다? 0부터 2까지 HT에 뭐를 넣었어도 2를 넣었어도 절대값 GS를 적분했을 때 동시에 뭐가 된다? B라는 어떤 적분 값을 갖겠다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여기에서 두 식을 가지고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냐면 1부터 2까지 절대값 GS 적분하면 뭐가 돼요? 0부터 1까지 적분해도 0부터 2까지 적분해도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 얘가 0 돼야 되는 거죠. 맞니?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의 적분값은 그 사이 적분값은 0이 돼야 된다고. 근데 P적분 함수가 뭐야? 절대값 함수지. 자, 절대값 있을 때 뭐 해석하라 그랬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해석해야 된다고. 그럼 P적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순방향 적분했을 때 무조건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돼야 되는 거지. 근데 0이 됐다는 건 무슨 소리야? P적분 함수 자체가 뭐가 된다? 양수인 자식을 순방향으로 적분하면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자식을 순방향으로 적분했더니 0이 됐다는 거는 P적분 함수가 항상 뭐가 된다? 계속 0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GS가 어떤 주어진 구간 내에서 쭉 0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쭉 0이 됐다라는 건 무슨 함수? 상수함수 나왔다라는 거야. 쭉 상수함수야. 근데 봤더니 상수함수 구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근데 이 상수함수가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x축을 그려보면은 할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gx를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시면은 그리고 1과 2라는 지점 어디 잡아야 돼? 얘보다 우측에 잡아주면 되는 거지. 1과 2 사이에서 계속 상수함수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좌표는. 자, 그리고 지금 이 지점 뭔데? 여기 x좌표 a라고 문제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f0 몇이라고 그랬어? 아까 f0 몇 나왔어? 0 나왔지. 여기 있네. 0,0 되겠다는 거지. f0 0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A가 뭐여도 상관없어? 1이어도 1부터 2까지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하나 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식이. 해석은 다 했어요. 완벽히 다 했어. 근데 여기 극대값이 뭐가 된다라는 거? 극대값이 4가 된다라는 거 아직 식으로 정리 안 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되게 함정같이 뒤에 이렇게 딱 숨어있는 자식 하나 있거든? B는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자식, 이 친구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문제 푸는 마지막 계산하는 과정 중에 꼭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극대값이 4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요 지점 뭔데요? 얘가 A니까 여기가 3분의 1 A가 되는 거거든요.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식 극대값이 4예요. 극대값 어떻게 구해? 극대극소 차이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 뭔데? 2분의 최고차함계수.
최고차항에서 안 주어졌는데 그냥 K라고 할게요. 문제 안 주어졌으니까 K라고 할게. K 곱하기 요 사이 간격의 몇 제곱? 세제곱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3분의 2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KA 세제곱이 27이에요 라는 식 하나 나옵니다. 양변에 사사야. 근데 자 두 번째 이번에 뭐가 있냐면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랑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결국에 이 부분 넓이가 뭐가 됐다라는 거야? 이 부분 넓이가 B가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B를 표현해보면은 요거 넓이는 우리 공식 쓸 수 있는 거잖아. 12분의 공식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12분의 최고차항계수 K 곱하기 A의 몇 제곱? 3차씩 적분했으니까 4차 써주면 되겠지? 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KA 4제곱이 12B다 라고 쓸 수 있고요. KA 4제곱은 여기에다가 A 곱한 거니까 얘는 27A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는 뭐가 되겠다? 4분의 9A가 되거든요. 4분의 9A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9A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 자 봐라. 이게 자연수가 됩니다. A는 뭐가 돼야 돼? A는요. 지금 4 없애야지. 그럼 분자에 뭐 들어가야 돼? 4의 배수 들어가야지. 분모에 뭐 들어갈 수 있어?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분수식이 나올 거야. A 값이. 그럼 문제 봤더니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분의 Q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여기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9의 약수 들어가면 되겠죠. 뭔가 들어갔을 때 얘로 나눠 떨어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분모가 없어지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는 9의 약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의 최대값. 이렇게 표현되는 놈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뭐가 되겠어? 9의 약수니까 분모에 뭐 들어갈 수 있고 1, 3, 9 중에 들어갈 수 있고 1 들어가면 자연수니까 안 되고 그지? 1보다 작아야 되잖아. 자 4의 배수? 분자가 4의 배수야. 그러면 9분의 8이 최대값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3분의 5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분모가 3이 돼버리면은 x가 뭐가 돼?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3분의 2가 돼버리잖아. 근데 3분의 2도 성립도 안 해요. 분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뭐가 되겠다? 9분의 8이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뭐가 된다? 17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것저것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거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정의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적분식이 나왔을 때 P적분 함수가 뭐라면 절대값 함수라면 순방향으로 적분했을 때 무조건 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그 표현. 이거는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P적분 함수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러니까 P적분 함수가 절대값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제곱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무리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계산하는 과정 중에 자연수 조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되게 많은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복습할 때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13, 14, 15번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원 나갈 거거든요. 다음 단원은 한 6번, 7번 정도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